예, 오늘 이제 벌써 이제 여덟 번째 주가 되네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뭐 S1, S2 이랬는데 아예 그냥 이제 파이널 파퓰레이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샘플이 있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S는 U의 सब셋이 되겠죠. 그런 셋업에서 이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제 U에서는 X가 관측이 되고 S에서는 X와 Y가 관측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뭐 이제 Y와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죠. 이런 파라미터를 이제 추정하고 싶은데 이 X 파셜 인포메이션 요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efficiency gain 파트가 있고요. 그, 그 X를 이용해서 efficiency gain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어, 토픽이 있는 거고 주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샘플링 메커니즘에 대해서 샘플링 메커니즘을 반영해서 왜냐하면 샘플이 이제 어, 랜덤 샘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랜덤 샘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그 셀렉션 프로버빌리티를 반영을 해서 셀렉션 바이어스를 일단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막 이제 그 정문열 교수님도 이제 자꾸 막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두 개는 사실 다른 컨셉입니다. 완전히 다른 컨셉이고요. 어, 그러니까 들어올 이게 예 누가 들어오려고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캘리브레이션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의 주된 목적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으로 셀렉션 바이어스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셀렉션 바이어스를 해결하는 거가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추정 자체가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고울이 두 개가 이제 별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러션 바이어스를 다루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이 파이 그러니까 그 퍼스트 오더 인클루전 프로버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정보가 있는 경우고 이거를 노운인 경우고 이게 이제 언노운인 경우인데 언노운인 경우에는 사실 그 셀러션 바이어스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추가적인 가정이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 가정이 들어가는 거고, 노운인 경우에는 이제 이걸 아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네, 문제 셋업에서 네, 이 모집단 U가 존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샘플 S가 존재하고, 네, X하고 Y가 이제 코릴레이션 된, 네, 네, 레이블링 된 어떤 데이터셋이 존재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X만 따로 샘플링한 어떤 다른 샘플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모집단 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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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집단 외에 그냥 unlabeled 샘플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네, 네. 제가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콤비네이션 다양한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또 다른 샘플 이게 모집단이 있고 여기에 또 별개 샘플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익스텐션이고요. 지금 제가 다루는 것은 일단 기본부터 배우고 기본부터 공부하고 그런 어,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한 셋업인 거죠. 지금 이 셋업은 단순한 거고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셋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건데 그건 그 나름대로 또 하는 방법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제가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기 모집다 그래서 다른 샘플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셀렉션 그 바이어스를 어떻게 그 트레이닝 샘플이 바깥에 있는 거죠. 트레이닝 샘플이 있고 타겟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타겟인데 트레이는 다른 샘플이고 이 둘은 같은 랜덤 샘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는 그냥 전형적인 트랜스퍼 러닝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하기 전에 그거를 그거를 하기 전에 이 지금은 단순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단순한 경우는 이거겠죠. 유니폼 샘플링이고. 그러니까 심플 랜덤 샘플링처럼 파이가 다 이퀄이면 이제 그 셀렉션 바이어스는 아예 없는 거니까 셀렉션 바이어스는 아예 없는 거니까 이제 제일 간단한 거죠. 그럼 그러한 경우에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 이제 어떤 문제를 캘리브레이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캘리브레이션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제 어, 요게 스트릭트리 컨벡스이고 G 프라임 1, 2, 0이라는 얘기는 결국 W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같은 그러니까 여기가 다 같은 곳에서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오메가를 솔루션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세타를 해서 풀자. 그게 이제 일종의 투스텝으로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런 문제는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으로 풀겠죠. 그러면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오브젝티브 컨스트레인트고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이게 컨스트레인트니까 이렇게 넣어서 어, 어,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이제 푸는 방법이 일단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 주고요.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면 이게 이런 형태가 그러면 이 미분 결국 이 첫 번째 미분한 계수의 역함수의 요 람다 프라임 x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웨이트에 대한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오리지널리 웨이트 전체가 언노운 파라미터였는데 웨이트가 언노운 파라미터인데 그 웨이트를 람다라는 파라미터의 함수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더 단순해 차원이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이 오메가는 람다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딱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오메가는 사라져요. 그죠? 오메가는 사라지고 람다만 남죠. 그럼 람다에 대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렇게 돼. 이런 형태로 나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고 정리한 겁니다. 람다에 대해서 쓰면은 결국은 여기 보면 람다 요 x가 있죠? 그럼 그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보내면 이 로가 있어. 로를 이렇게 표현돼. 그러면 얘를 보시면 흥미로운 게 얘를 만약에 람다에서 맥시마이즈를 하면 한다는 얘기 뭐냐면 미분을 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하면 로 n은 그러니까 람다에서 미분해주면 빼기 서메이션 로 프라임 그죠? 그 다음에 xi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게 미분해서 풀면 그러면 요게 뭐냐?
요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정확하게 오메가 스타 I 람다. 여기서 했던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거 자체가 캘리브레이션 이퀘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펑션은 다시 말해서 이 펑션은 캘리브레이션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그 목적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캘리브레이션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목적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저희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제너레이팅 캘리브레이션 제너레이팅 그죠?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처럼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제너레이팅 펑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 프로블럼은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이제 요 프로블럼은 언컨스트레인티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컨스트레인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 그러니까 언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그 디멘전이 앞에 것의 디멘전은 이것의 이 프로블럼의 디멘전은 n 디멘저널인데 이 프로블럼의 디멘전은 p 디멘전. 그리고 아까 그 정만희 교수님이 질문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조금 얘기를 하기 그런 게 이게 아직 연구가 완성된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온고잉으로 진행되는 분야인데 제가 이 유튜브로 다, 다 설명을 하면 크레딧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관심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리서치를 같이 해요. 그래야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유튜브로 그냥 다 날려버리면 그거는 일종의 그 자원을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펑션이라 이겁니다. G로부터 유도되는 펑션인데 G로부터 유도된 펑션이 이렇게 나오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요한 펑션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컨벡스 컨주게이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벡스 컨주게이트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어, 다- 사실 뭐 그 클래리파이한 게 아주 최근이에요. 요 내용들도.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 이제 제가 들을 수 없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지금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확장할까 또 이제 지금 한참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재밌는 게 요 펑션이 굉장히 재밌는 게 요거를 미분해 보면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역함수가 나옵니다. 요게 뭐였냐면 아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 로를 미분해 준 게 웨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 원래 그러니까 G의 G의 인버스랑 그것의 컨주게이트의 미분한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을 컨벡스 컨주게이트 펑션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 이제 또는 공학에서는 레전드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전드로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신기한 컨셉인데 이제 펑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좌표로 표현하지 않고 탄젠트 펑션에 그 펑션의 탄젠트 펑션 접선 접선을 그 펑션 어떤 펑션이 있으면 각 각 슬로프를 변해가면서 그것에 해당되는 그 접선의 인터셉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슬로프와 인터셉트의 대응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함수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제 이, 이
누를 이것을 변합니다. 그럼 기울기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누를 변화감에 따라 이 누를 변화감에 따라 그곳을 요 거리를 주어진 함수 이건 주어진 함수잖아요. 얘는 기분이고 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얘를 변화감에 따라 요 차이를 그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 그 차이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 점을 찾아서 그 점에서의 그 차이 값을 레전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 링크로도 보내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그래프로 좀 이렇게 막 이해를 하셔야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의고요. 이, 이 f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f의 듀얼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것의 그 의미는 어, 인터셉트의 의미입니다. 인터셉트. 그 탄젠트 어, 그러니까 누라는 슬로프를 주어 누라는 슬로프에 해당되는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만나는 인터셉트의 값. 그게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수학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application of duality between point, line and point.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설형대수 할 때도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벡터의 그 좌표를 표현하지 않고 어, 그 공간 그러니까 얘를 뭐 2, 3,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유닛으로 갖는 좌표계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좌표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마찬가지니까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저희 이 캘리브레이션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 그러니까 주어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어 주어 이게 G가 주어졌을 때, 이 G가 주어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함수를 만들어내서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풀면 그것이 듀얼 프로블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제너럴한 게 보시면 이렇게 스퀘어드 로스, 콜백 라이블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레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아예 이제 알파가 일종의 튜닝 파라미터처럼 돼가지고요. 그럼 그것에 해당되는 컨벡스 컨주게이트 펑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컨벡스 컨주게이트 펑션을 가지고서 그 캐리브레이션 제너레이팅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그것이 이제 이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듀얼 프로블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있는 거고 프라이멀 프로블럼은 그 오메가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듀얼 프로블럼은 람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근데 오메가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은 오메가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듀얼 프로블럼은 컨스트레인트가 사라졌죠. 컨스트레인트가 사라졌어. 그래서 그냥 이제 언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 이게 얘는 n 디멘저널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이 람다는 이제 p 디멘저널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제 n은 샘플 사이즈니까 이제 많을 것이고요. 이제 p는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적당한 뭐 캘리브레이션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이제 10 디멘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그 뉴메리컬한 면에서는 이제 이게 더 스테이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P가 N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것이 이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면 얘는
어떤 그 리그레션 프리딕션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가 여기에 웨이티드 리그레션입니다. 웨이트가 들어가고요. 그 웨이트는 그 로를 두 번 미분한 것에 개수가 들어. 여기 여기 사실은 해시니까 이렇게 돼도 못합니다. 해시니까 해시니까 이 계산 가능해야 되니까 이제 람다 해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람다 스타는 여기는 이제 람다 스타.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요게 여기를 람다 해수로 넣어주면 캘리브레이션 프로퍼티 때문에 이거랑 캔슬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로 1 x i 트랜스포즈 람다 헷 y i거든. 얘는 그러면 얘를 이제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얘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가 0을 더해주는 거예요. 0. 0. 그렇죠? 0 그때 0을 더해주는 게 무슨 말이냐? 캘리브레이션 이퀘이션을 넣어준다는 얘기. 캘리브레이션 이퀘이션이 뭐였냐면 아까 이런 것들. xi 아웃 오브 스페이스네요. 플러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썼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여기 아니라 요거.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벡터고 여기다가 이제 베타 이게 벡터니까 이렇게 트랜스포즈 들어가고 어떤 베타 상수.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얘가 0이거든요, 지금. 얘가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0이니까 이거에다가 0을 더해 준 건데 지금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 람다가 람다 햇이 이제 이게 나리니어 텀이니까 얘를 리니어라이즈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 그 람다 햇의 그 샘플링 에러를 없애주기 위해서 얘를 이제 이걸로 바꾸면 얘를 이제 람다 스타로 바꾸면 그것 때문에 얘를 어 그러면 이것의 샘플링 에러는 사라지는 대신에 얘가 이제 어떤 그 컨스턴트 값이 아니라 이게 상수가 아니라 이제 얘가 랜덤 베리어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람다랑 베타랑 사실은 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풀어주면 얘가 이제 랜덤니스를 람다 햇에서 베타로 전가해 주는 거 결국은. 그래서 이 베타를 찾는 것은 그래서 요 베타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사실은 요 람다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지금 세타 햇 GC가 람다 햇의 펑션이잖아요. 람다 햇의 펑션이니까 그 람다 햇에 대해서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도록 요거를 풀어주면 요 베타가 요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한 건데요.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논문에 뭐 관심 있으시면 논문의 증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이 포인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S가 유니폼 샘플인 경우에는 이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캘리브레이션이 유니폼이면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샘플 사이즈가 커질 때 캘리브레이션이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서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 이 캘리브레이션 이 람다 햇이 결국 0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수가 돼서 그래서 이 웨이트가 이제 이퀄 웨이트이 돼가지고 결국 이 GC 이스티메이터가 이렇게 이 리니어라이제이션 텀이 그러니까 지금 이 티어럼의 의미는 일반적인 그 캘리브레이션 이스티메이터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라는 거죠. 그렇죠?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셋업인 경우에는 뭐 유니폼 샘플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유니폼 샘플링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티어리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요거죠. 이제 유니폼 샘플링이 아니라 어 그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는 샘플.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따르는 어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게 요 로가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웨이트를 여기서 사용되는 이 웨이트가 일종의 프로스펜서티의 역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또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일종의 역수잖아요. 요것이 웨이트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바빌리티가 웨이트의 역수로, 그러니까 웨이트가 프로바빌리티의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역수로 들어가는 방식의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가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 요 두 번째 텀이라는 게 얘는 이제 프리딕션이고요. 그죠? 프리딕션 아니겠습니까? 어떤 워킹 모델에서 이제 모든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런 뭐냐면 이 모델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어떤 그 언바이스를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렉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한국말로는 그 교도소에서 그뭐 이렇게 교도관이 레티피케이션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정시키는 거예요. 교정시키는 거. 예, 틀린 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 요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세타가 미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요. 이제 그 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라미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x의 함수로서 적당한 것이 이렇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일종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구현시켜주는 걸로 컨스트레인트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물론 요거는 이제 간단한 경우는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한 가지 더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보였지만 지금 이거는 approximate inequality 그러니까 approximate equality잖아요. approximate equality가 왜 approximate냐면은 문제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우리가 제너럴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approximate 얘를 제너럴하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컨벡스 펑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신타티컬리 논의를 풀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풀 수밖에 없었고 이제 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스페셜 케이스죠. 쿼드레틱인. 그러니까 이 쿼드레틱인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확실한 장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그젝틀리 클로즈 폼으로 그러니까 리니어라이제이션이 클로즈드 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클로즈드 폼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서는 이 이퀴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왼쪽은 캘리브레이션 이퀘이션, 오른쪽은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 그러니까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와 캘리브레이션 이스티메이터가 근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제너럴하는 경우에 보인 것이고요. 이것이 제너럴 그러면 근사적이 아니라 이그젝틀리 이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쿼드레틱 로스인 경우. 쿼드레틱 로스. 그래서 쿼드레틱 로스인 경우에는 얘를 실제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작품 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숙제로 다 수업을 들었으면 그걸 숙제로 내줘가지고 다 해보라고 이제 해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 강의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걸 다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왜냐면 되는지 이런 거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안 해요. 열의 아홉은 안 하는데 제 경험상 보면 하는 사람들이 한 명 정도 있어요. 10명 중.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리그레션 이거를 해주면 뭐 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이그젝틀리 이퀄이 됩니다. 저 쿼드레틱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문제를 풀면 minimize this one subject to 어? 그쵸? 이거를 풀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exactly.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요 U 자리에 그러니까 요 Y 자리에 음, 요 Y 자리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Y 자리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요것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요. 요것에 요거는 이거고 요게 이겁니다. 그래서 어, 요 7번씩이 나왔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한 가지 포인트는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이니셜 어떤 X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코베리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리그레션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리그레션. 그러면 어 그 그걸 가지고 다시 리그레션. 첫 번째 이거 자체가 이미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미 프리딕터였잖아요. 이 new given x에 대한 어떤 프리딕터인데 일종의 이거에 대한 프리딕터인데 이 프리딕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좋은 애면 뭐예요? 이걸로 충분할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이게 진짜로 성능이 좋은 프리딕터면 이걸로 충분하고 추가적으로 리그레션 해주는 게 효과가 없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1이 된다는 얘기.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좋은 프리터인 경우에는 어쨌든 얘가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얘가 그냥 이걸로 나올 텐데 이게 여기서 이게 지금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게 one over n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7번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PPI 메소드거든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PPI보다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PPI는 그냥 이걸 그냥 PPI는 그러니까 워킹 프리딕터 그렇죠? 이 프리딕터 자체를 가지고서 이제 한 건데 이 캘리브레이션은 거기서 한 번 더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리그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그죠? 이 프레딕터를 코베리트처럼 생각해가지고 다시 리그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프레딕터가 이제 별로 성능이 안 좋은 경우에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프레딕터가 우리가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쓸 수 있잖아요. 앙상블처럼. 여러 개가 나오면은 그거를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어차피 컨스트레인트는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그래서 이거를 다 넣어주는 겁니다. 더 넣어줘서 어 이제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지금 이건 컨스트레인트가 하나인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를 요거 하나만 쓴 거고요. 이거 하나 말고 내가 만약에 이 y 해시 여러 개 버전이 가능해. 그러면 그거를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m 개가 있어. 뭐 5개라고 해봐요. 그러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 캘리브레이션 문제에. 그러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프로퍼티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가지 더 하자면 소프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 이 문제 지난 시간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어떤 분이 질문했었죠. 뭐냐면은 이게 X의 디멘전이 크면 그 지금 이런 것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P의 개수가 N의 P보다 크다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야지 솔루션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면 뭡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P가 더 많아. 그러니까 랭크가 그죠? 미지수의 개수보다 지금 미지수가 언노운이 오메가인데 오늘 오메가의 개수보다 풀려고 하는 식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식의 아예 셋 자체가 엠프티 셋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엠프티 셋이 되니까 풀 수가 없죠. 아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예 안 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네,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문제를 바꾸는데 문제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제한 조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얘를 제한 조건을 주지 않고 얘를 올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줘. 그러면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소프트 캘리브레이션의 이제 기본적인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임의의 지금 어떤 사전 가 이거를 이제 사전 가중치 사전 가중치 사후 가중치 응? 사후 가중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사후 가중치와 사전 가중치와 사후 가중치 사이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사후 가중치는 어떤 제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푸는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일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컨스트레인트는 오브젝티브 펑션에 넣으면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에 넣어준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얘를 타우를 곱해가지고 그 타우를 수프리멈 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스트 케이스 미니맥스로 지난 시간에 왜 캘리브레이션을 미니맥스로 제가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미니맥스가 결국 뭐냐면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해 가지고 워스트 케이스를 이 워스트 케이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오메가를 찾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 문제를 푸는 거랑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얘를 제한 조건으로 넣는 거는 이게 완전히 성립해야 하는 얘기고 이거를 오브젝티브 펑션을 취한 다음에 거기다가 타우를 해서 수프림 지난 시간은 얘를 베타라고 불렀죠. 그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얘를 베타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타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 그 차. 근데 이제 뭐냐면은 얘를 수프리멈으로 하려면 수프리멈을 하면 얘가 뭐 무한대일 거 아니에요. 무한대. 근데 무한대가 안 되는 유일한 경우가 언제냐면 이게 0이 되는 경우죠. 그런 의미 있죠. 그러면 이걸 이제 수프리멈을 취했는데 만약에 x가 그거죠. x가 하이 디멘전널이면 이걸 0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다시 그냥 튜링 파라미터 문제로 생각해요. 타우를.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오타가 네요 이게 튜닝 파라미터를 제가 에타라고 썼다가 타우로 바꾸는 바랍니다. 네. 서브스크립트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예. 주어진 타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는 디펜던시 타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프림을 취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디펜던시가 없는 건데 이제 이 디펜던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타우에 대해서 얘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러한 문제를 푼다는 것. 푼다고 보면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이게 쿼드레틱 인 오메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쿼드레틱 펑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그냥 클로즈 폼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풀러가는 거예요. 쿼드레틱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지금 이건데 얘를 매트릭스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 퍼스트 파트가 요거고요. 세컨 파트가 요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어디서 많이 보는 어떤 형태죠.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y는 y 빼기 x 베타 v 인버스 y 빼기 x 베타 트랜스포즈 q 베타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의 솔루션은 베타 헷 GLS x v 인버스 x 인버스 x v 인버스 y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리니어 모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y, 그렇죠? 얘가 y고 얘가 베타, x 베타. x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리고 베타. 얘는 v 인버스.
얘는 y, 얘는 x 베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가 그렇게 놓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 그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표현해주면 또 이제 얘를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얻었고요. 쿼드라틱 클로즈 폼 솔루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근데 뭐냐면 얘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 보면 이제 개념 개념을 이해하는 거랑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학습에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엘지브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컨셉추얼리 이거를 다 이해하고 좋은데 이렇게 이런 걸 풀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유도를 하지 못하면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잘하게 그렇게 테크닉들이 되게 많아요. 자잘한 그런 어떤 그 수리통계학적인 또는 선형대수적인 테크닉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어, 딱 뭐 하나를 알면 딱 깨달아서 뭐 쫙 그 안개가 겹치듯이 개안이 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은 거죠. N by N. 근데 공부할 게 많은 게 이제 여러분만 많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경쟁자들도 많은 거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자, 예. 그래서 요거를 n by n을 계산하는 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우드루프 아이덴티 매트릭스 아이덴티티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n by p, p by p, p by n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n by n이 되는 거예요. n by n은 이제 매트릭스가 굉장히 헤비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n by p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어, p by n 그래서 요게 P by P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드베리 매트릭스 아이덴티티의 그 가장 그 효용은 뭐냐면 n by n 인버스를 계산하는 거를 P by P 인버스 계산한 문제로 바꿔주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줘가지고 전개를 쭉 해주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y 그거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y에다가 넣어줘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뭡니까? 그냥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베타 해시 타우의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리치 리그레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리치 리그레션을 사용한 리그레션 이스티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요 11 얘는 어, 어떤 리치 리그레션 문제를 이제 푼게 되는 건데 이것이 어, 그래서 리치 리그레션 프로블럼 되는 거예요. 또 얘를 또 자세히 보시면 요 웨이트라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저는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요 tx를 만약에 내가 x 어, 오메가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tx라는 것은 p 바이 1 행렬이거든요. 그러면 x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 뭐냐면 캘리브레이션을 만족하는 지금 요 문제에서요. 요, 요 문제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임의의 오메가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종의 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요 바깥에 이제 오메가 제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프로젝션에 이 스페이스에 있는 n이 오메가 1 이걸 생각해 보자. 얘를 하나 픽을 해요. 아무거나. 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 얘는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가만히 보시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x 요거 자체가 어, 요거 자체가 요거 자체가 리그레션 코에피시언트. 그렇죠? 왜냐면 오메가 1을 y처럼 생각해 가지고 x에다가 리그레션을 한 거예요. 리치 리그레션을. 그래서 보시면 내가 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웨이트라는 것이 해석이 그러니까 지금 요 이미의 오메가 1을 요 오메가 1을 x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메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합시다. 요 오메가 1을 xi에다가 리그레션을 해줘가지고 얻어진 요게 리그레션 계수고요. 거기다가 이제 x를 해서 이제 트랜스포즈 하니까 프리딕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얘는 얘는 뭐예요? 얘도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잖아요. 오메가 1을 x에다 리그레션한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까지가 예. 그것까지가 오늘 하는 내용.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오메가 그러니까 이니셜 웨이트이 뭐냐? 그러면 사전 웨이트 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 사전 가중치를 이제 프로버티 샘플링에서는 디자인 웨이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or the choice of initial 디자인 웨이트로서는 이제 샘플링에서는 first order inclusion 프로버티의 역수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웨이트 어저스트 해주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강의에서 어, 첫 번째 파트는 그냥 랜덤 샘플인 경우, 유니폼 샘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두 번째 파트는 결국은 하려고 했던 게 요 랜덤 샘플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그 선택 편향을 없애준 다음에 셀렉션 바이어스를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 편향을 없애주는 방법이 결국은 그 프라이오리티 샘플인 경우에는 얘를 사용을 해야 되고 난 프라이오리티 샘플링인 경우에는 이제 이 파일을 추정을 해야 돼요. 파일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본 가중치로 사용한 얘를 여기에 기본 가중치로 사용해 준 후에 그 다음에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 솔루션이 결국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가중치부터 멀지 않아야지 셀레션 바이어스가 해결돼 를 해결하는 게 그 성질이 이제 보존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추정의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엘지브라가 조금 있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보면서 사실은 그런 계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뭐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래서 한 2분 정도 이제 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지금이 10시 57분이니까요. 정확하게 11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끄고 예, 레코딩을 그래서 그냥 관심 있는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11시에 뵙겠습니다. 예. 예.